아이고, 전화번호는 지웠어야 되는데. 자, 저장들은 했니? 아무도 핸드폰을 안 끄는 것 같은데. 다시 저장을 하세요. 여기다 구석에다 적어 놓을게요. 저장을 해놔야지 뭐 일이 976 이거 저장을 해놔야 뭐 일이 생기면 연락을 주든지 할 거 아니야. 오케이. 자, 저장들 해놓으시든지 아니면 뭐 책에 적어 놓으시든지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우선요. 미안해, 제본 상태가 안 좋아. 다음 제본부터는 제대로 할게. 그러니까 대단원 그 교재는 그냥 한 번에 다 안 드리고 대단원 단위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상황 봐가면서 자 만들어서 드릴 거고. 자, 우선 우리가요 고1 과정에서 하는 첫 단원이 뭐냐? 다항식이고요. 그 다음은 뭐냐? 방정식과 부등식. 그 다음이 경우의 수. 자, 여기까지는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당신들이 어느 정도 봤던 거 혹은 봤던 거에서 확장되는 걸 겁니다. 근데 네 번째, 행렬이라는 조금 특이한 거를 합니다. 근데 행렬이 원래는 옛날에는 고2 때 하던 거였는데 그게 잠깐 교과 과정에서 빠졌다가 다시 교과 과정에 포함됐어요. 대신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나오진 않을 거야. 대학교를 이제 이과로 가게 되면은 나중에 행렬이 확장되는 거 관련된 거, 행렬을 확장하는 걸 대학교 가서 할 텐데 그 전에는 지금은 기본적인 것만 할 겁니다. 자,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다루는 거는 다항식입니다. 자, 다항식이라는 녀석 자체는 그냥 떡제보난 거라고 생각해줘. 떡제보난 것도 그 정도밖에 안 넘어가잖아. 미안해. 다음번에는 제본을 제대로 해볼게. 기계가 영 안 맞더만. 자, 다항식이라는 거는요, 우리가요, 자, 첫날이니까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수를 배웠습니다. 수를 배웠을 때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배운 수가 뭐야? 자연수겠지. 자연수는 말 그대로 뭐야? 자연 상태에서부터 그냥 썼던 수입니다. 그러면요, 저기, 다은씨, 너 자연수 다음에 뭐 배웠니? 천재인데? 니네들이 아기 때부터 배웠던 거 생각해봐. 저기, 경서씨, 넌 자연수 다음에 뭐 배웠니? 응? 방금 소수라 그랬는데 내가 천재인데라 그랬잖아. 그럼 그게 소수란 소리겠어? 아니겠지. 저기, 예찬씨, 넌 자연수 다음에 뭐 배웠냐? 저 무리수를 저기 혹시 저기 초등학교 입학 전에 배우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어디서 약을 팔아. 응? 저기 경서씨, 저 시우씨, 당신은? 그래, 얘기하려는 게 분수였어. 응? 분수 같은 거는 바로 배우지.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사냥을 나갔어요. 원신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원신까지는 좀 그렇고, 사냥을 나갔어. 우리가 지금 몇 명 있어? 아직 덜 온 애가 있긴 한데, 덜 온 건지 이제 안 온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6명 있어. 동물을 6마리 잡으면 한 마리씩 나누면 되잖아. 근데 한 마리밖에 못 잡았네?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뭐야? 분수라는 개념이 생겨난 거야. 근데 그럼 거기까지 하면은 그 자연수를 할 때,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여기서 음의 정수 나왔으면 더 황당했을 거야. 음수는 더 빨리 배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뭘 배우냐? 유리수라는 걸 배운 거야. 당신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초딩 때 보면 뭐야? 분수부터 배운단 말이야. 분수는 유리수를 나타내는 표현법이었던 것 뿐이지.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뭘 배워요? 자, 이제 점점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또 다른 수 개념들이 필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지금은요, 우리가요, 자, 실질적으로요, 그냥 옛날 사람들한테 뭐야, 날씨 같은 경우는 덥다, 춥다, 무지하게 덥다, 얼어 죽겠다, 뭐 이 정도만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점점 과학이나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얼음이 어느 온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돼? 미치면 영하라는 게 필요하겠지. 우리 지금 영하 몇 도 이런 거 쓰잖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
음의 정수라는 개념이 생겨나고요. 그 경계가 되는 녀석으로 뭐가 되는 거냐? 0이라는 게 필요해진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정수라고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유리수에서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거를 당신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거고요. 자, 그러면 중3 때 뭘 배워? 무리수라는 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지. 얘들을 합쳐서 뭐라 그래? 실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됐어요?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갈 시계 세계도요, 결국 이거랑 똑같은 흐름으로 갑니다. 자, 먼저 정수라고 한 형태의, 정수라고 한 형태와 관련된 식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냐? 앞으로 다항식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정수 다음 단계로요. 그럼 넘어가는 게 뭐였어? 유리수였죠. 자, 이거에 관련된 게 유리식이라고 하게 될 거고, 유리식에 관련된 거는 유리함수라는 걸 배우면서 2학기 공통수학 2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배우는 수가 뭐야? 무리수겠지. 그럼 무리수의 형태를 한 식을요, 우리는 무리식이라고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들을 실수라고 했으면 얘들을 대수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순서대로 배우는 건데, 다항식 자체는 처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자, 다항식은 결국은 정수의 특징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다항식이라는 거는, 자, 정수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항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수에서는 뭐야? 수 자체의 크기가 중요했던 거야. 이제는 다항식은 뭐야? 문자의 차수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슈? 됐어요? 자, 그래서 다항식이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할 때 가장 단순한 건데, 이거 시험에 거의 안 나올 겁니다. 뭐 그냥 맞으라고 하나 낼 수 있는데, 다항식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핵심 사항은 뭐냐?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다항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문자 자체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내 맘대로 한번 써볼게요. 나중에 뭐 지금 필기를 하시다 아니면 나중에 영상 보고라도 제발 써놔. 알겠슈? 지금 내가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하나 쓸 겁니다. 3x제곱 더하기 3x제곱 y 더하기 2x 세제곱 더하기 2xy라고 하겠습니다. 2xy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지수씨, 이거 몇 차식일까? 3차. 경서씨, 몇 차식일까? 3차. 3차. 심심한데 그럼 이렇게 바꿔볼까? 이러면 몇 차식입니까? 저기 시우씨 몇 차식일까? 예찬씨 몇 차식일까? 내가 계속 물어보고 있다는 건 답이 없기 때문이겠지. 다은씨 몇 차식일까? 전원 다 틀리셨습니다.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문자 자체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문자가 뭔지가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얘를요, x에 관한 식이라고 하면요, 문자는 누구만 있는 거야? x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3yx 제곱이고요. 얘는 2x 4제곱이고 얘는 2y 제곱 x입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은 문자는 누구만 본다고? x만 본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4차식이 맞습니다. 오케이? y에 관한 식이라고 하면요. 자, y에 관한 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얘는 지금 써놓은 거 그대로 가시면 돼요. 3x제곱 y, 그 다음에 조금 밑에다 쓸게요. y에 관한 식이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3xy 제곱 더하기 2x 4제곱 더하기 2xy 제곱이 맞으니까, 자, 여기서는 누구 때문에? 얘가 문자인 거고 얘가 문자인 겁니다. 여기 1차였지. 소리. 얘네 둘이 문자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y에 관한 2차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슈?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 x
y에 관한 식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둘 다 문자가 되는 겁니다. 더 밑에 써야 되는데 왜 자꾸 위에 쓰니? 둘 다 문자가 되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이거 눌러놨지? 요즘 들어 치맥기가 가끔 있어가지고 글씨가 왜 이렇게 또 올라가냐? 자, 3xy 더하기 2x 4제곱 더하기 2xy 제곱이라고 하면 정확히 말하면 얘는 2차인 겁니다. 이제 이 항은. 얘는 몇 차? 4차 항인 거고요. 오케이? 얘는 몇 차? 3차가 되기 때문에 얘는 4차식이 맞는데 저 위에 거랑 밑에 거에 4차식인 이유가 다릅니다. 알겠슈? 됐니? 자, 문자가 어떤 문자에 관한 식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니네한테 만약에 x에 관한 식이라고 나왔으면 y는 그냥 상수인 겁니다. 알겠슈? 그래서 얘는 그럼 굳이 따져보면 차수로 따지면 얘는 몇 차항? 2차항인 거고요. 4차항인 거고 1차항인 겁니다. 얘는요. y에 관해서는 1차항이고 얘는 뭐야? y가 없죠. 얘는 그냥 상수항인 겁니다. 그리고 얘가 2차항인 겁니다. 그거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은데. 알파벳 자체에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얘기할 거는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내림차순이라는 거하고 오름차순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 한 문자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y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나는 밑줄 치는데 니들은 밑줄을 안 치고 있는 건 뭐니? 나중에 다 영상 보고 일일이 다 다시 하시려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x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정리를 하시면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 x 높은 차수부터 쓰는 거니까 2x 4제곱 더하기 3yx제곱 더하기 2y제곱 x가 되는 겁니다. 자, 내림차순을 언제 많이 쓰니? 1학년 때 많이 써요. 우리가 그 식의 크기가 뭔지를 알 수, 규모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다 분해를 해버리신겨? 어떡하려고 나중에? 지수야, 그거 나중에 어떡하려고? 괜찮아? 잘 정리를 해놔야 될 텐데. 만약에 x에 대한 오름차순이라고 정리를 하시면요. 그때는 반대로 2y제곱 x 더하기 3yx제곱 더하기 2x 4제곱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고1 때는 1학년 때는 오름차순을 잘 안 쓰는데 나중에 가면요. 식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수열이나 이런 데서부터 오름차순으로 쓰는 식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야. y에 대한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 요령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것만 알면 y에 대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니들도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자, 다시 내림차순도 어떻게 돼? 높은 항에서 낮은 항으로 가는 거고요. 자, 오름차순은 낮은 항에서 높은 항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는 문제가요. 자, 잠깐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은 자, 아니다. 다음 페이지 저기 개념이해라고 된 부분 4페이지하고 5페이지는 당신들이 좀 이따가 시간 들이면 풀어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유형 연습에서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내가 6번하고 7번은 당신들이 하시고요. 8번을 내가 할게요. 내림차순, 오름차순, 오름차순 문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8번 문제. 다음 중 y에 관한 뭐라고 돼 있어? 오름차순으로 정리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지. 자, y가 차수가 어떻게 되는 쪽으로? 크게 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얘 어떻게 돼 있어요? 가면서 차수 어떻게 돼? 커지지. 오름차순 맞습니다. 자, 얘는요,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맞는 겁니다. x 플러스 1이 상수항인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2차, 4차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는 겁니다. 자, 4번요. 어떻게 돼? 얘 상수항. 얘 그러는데 마이너스 4가 상수항. 2x제곱 y 1차항, 2차항, 3차니까 얘도 맞습니다. 5번요.
요까지가 뭐예요? 상수항인 겁니다. 그리고 얘가 1차고요. 얘가 몇 차예요? 2차인 겁니다. 틀린 건 뭐예요? 얘가 되겠죠. 얘는 뭐로 돼 있어? 내림차순으로 돼 있는 겁니다. 왜? 요까지가 2차, 1차 상수항인 겁니다. 됐어요? 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8번은 풀었으니까 여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나중에 6번하고 7번은 나중에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시간 드릴 때. 요까지가 내림차순. 그러니까 뭐에 관한 식이라고 나왔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슈? 그리고 내림차순, 오름차순은 실제로 문제로는 안 나올 확률이 높긴 해요. 너무 쉽다고. 근데 하나 맞으라고 내면 틀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나면 넘어가 되겠니? 자,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실제로 우리가 다루기 시작하는 거는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다항식의 연산을 얘기할 때 왜 이렇게 올라가다 말아? 자, 다항식의 연산은 기본적으로 다항식은 덧셈하고 뺄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뭐가 있냐? 곱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은 나눗셈이 있을 겁니다.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요. 언제 했던 거야? 중학교 때 했던 거 그대로 시키는 겁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그 다음에 곱셈은 언제 했어요? 곱셈 공식 당신들 언제? 중3 거에서 하잖아요. 그때부터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라는 걸 했던 겁니다. 자, 나눗셈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고1 때 추가되는 겁니다.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은 중학교 때 했어요. 이제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에 관해서는 건 뭐 동류항이 뭔지 알 테니까 동류항끼리 정리해서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됩니다. 뺄셈은 뭐 하면 돼요? 빼면 됩니다. 이건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니까 못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자, 항상 연산이 하나 정의가 되고 나면은 뭐가 있냐? 연산 법칙이 있습니다. 덧셈과 곱셈은 뭐가 있어? 연산 법칙에서 교환 법칙하고 결합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 정수에서 나왔던 거. 정수끼리 어떻게 하면 돼? 덧셈인 경우 앞뒤 바꿔도 상관없지. 오케이? 그게 무슨 법칙이야? 앞뒤가 바뀌어도 같은 게 교환 법칙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앞에 거부터 먼저 계산하냐? 뒤에 거부터 먼저 계산하냐? 그래도 같다. 이게 뭐냐? 결합 법칙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해도 되기 때문에 괄호를 생략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앞뒤 바꿔도 같다는 게 무슨 법칙? 교환 법칙. 앞에 거부터 먼저 계산해도 된다는 게 무슨 법칙? 결합 법칙. 안 쓰시는 분들은 나중에 영상 보고라도 꼭 써놔야 돼. 공부해야 돼. 기본 개념부터 다시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개념 갖고 헷갈려가지고 틀리면 억울하잖아. 자, 다시 앞에 것부터 먼저 계산해도 된다. 결합. 오케이? 앞에 것부터 먼저 계산하나 뒤에 것부터 먼저 계산하나 똑같다. 순서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5번에도 지금 보면은 똑같이 덧셈 뺄셈이 있는데 단순하게 갑시다. 7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자, 덧셈 뺄셈에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왜 안 내려가? 왜 이렇게 안 내려가니? 아이고, 그냥 마우스로 키보드로 해야겠다. 자, 우선 7번, 8번이 다 뭐랑 관련된 거야? 덧셈 뺄셈하고 관련된 거지. 그래서 9번, 10번이 저는 9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펜이 어디 갔냐? 안 보이면 딴 걸로 해야지. 자, 이런 식으로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뭐야? 이 식을 만족시키는 애 구하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얘부터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x라는 녀석이 넘어가면 a가 되고 넘어가면 뭐가 돼? 플러스 3b니까 마이너스 4b. 당신들이 구해야 되는 x는
뭐가 되겠어요? 2분의 1 a 빼기 2b가 되겠지. 풀이 과정 쓸 때 제발 순서대로 깔끔하게 쓰려고 노력 좀 하세요. 부탁이요. 왜냐? 중학교 때랑 다르게 서술형은 감점을 열심히 합니다. 이유는 등급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찜찜하면 감점하는 선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가보시면은 2분의 1에 뭐가 돼요? 2x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8y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빼기 2배 뭐가 됩니까?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소리. 그 다음이 2xy 더하기 2분의 1의 y제곱이 될 테니까 얘 정리하면 뭐가 돼요? 전개하면 되죠.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4y제곱이고 전개하면은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y 그 다음 뭐가 돼요? 마이너스 y제곱이 되겠지. 답은 2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y 더하기 3y제곱이겠죠. 답 몇 번이야? 나 어디서 계산 틀렸니? 바보같이? 어디서 바보같이 계산 틀린 것 같은데? 봅시다. 나 계산 잘 틀려. 그렇게 이렇게. 자, 다시 문제 잘못 푼 건 없고 자, x, 2x는 뭐가 되는 거냐? a 빼기 4b. 오케이. x는 2분의 1 a 빼기 2b 맞고 그럼 2x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8y제곱 잘 넣고 맞고 맞는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분의 1. 오케이. 자, 됐고 그러면 얘랑 하면은 1 맞고 마이너스 맞고 마이너스 1 맞잖아.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니? x제곱, 2x제곱. 너 어디서부터 계산 틀렸니? 바보같이? 문제 잘못 옮겨 적은 거 없지? 이런 쉬운 문제부터 삽질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거. 쪽팔리게. 뭐가 잘못됐지? 잘못 옮겨 적은 거 없잖아. 다시 2분의 1이니까 1 맞고, 2 맞고, 4 맞고,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 맞고, 마이너스 1 맞고, 바보 멍충. 아닌데? 바보 멍충. 여기서 틀렸잖아. 덧셈 뺄셈을 잘못하고 있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2xy니까 답은 몇 번 되겠어요? 4번 되겠죠. 여기. 그러니까 계산을 풀이 과정을 좀 깔끔하게 써버릇하셔야 당신들이 계산 틀렸을 때도 찾기가 좋아요. 자, 이건 단순한 계산이니까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됐어요? 졸리니? 졸려? 정신 차리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아직 적고 있어요? 올라갈게요. 자, 덧셈 뺄셈은 단순하게 맞으라고 꼭 하나는 냅니다. 학교 가면. 왜 아직 다 못 적었었어? 자, 덧셈 뺄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간고사 때 맞으라고 꼭 하나는 낼 겁니다. 왜? 자, 왜 아까처럼 잘 올라가다가 왜 또 느려졌어? 올라가는 게. 자, 그 다음 덧셈 뺄셈이 끝나고 나면 뭘 시킬까요? 곱셈을 시키겠죠. 다항식의 곱셈 자체도 당신들이 언제 했던 거야? 당신이 승빈 씨? 늦지 마셔. 교재는 거기 있고. 그 앞부분은 내 영상 다 보내줄 거니까 복습하셔. 알겠슈? 자, 봅시다. 오케이. 자, 아이고, 뭐가 자꾸 다 떨어져 있냐. 자, 근데 앞부분은 사실은 복습할 것도 없을 정도로 쉬운 문제, 쉬운 내용들이야. 자, 덧셈 뺄셈이 끝났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곱셈을 하겠죠. 오케이? 그럼 곱셈 할 때는 뭐야? 이것도 당신들 언제 했던 거야? 중2 때 했던 겁니다. 그냥 분배 법칙하고 지수 법칙 쓰세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 자, 곱셈의 경우도 어떻게 돼? 연산 법칙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교환 법칙은 뭐야? 이거 사실은 뭐야? 곱하기 기호 생략한 거잖아.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원래는 뭐야? 곱하기라는 연산도 누구에 의해서? 곱하기라는 연산도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무슨 법칙?
앞뒤가 바뀌어도 된다는 건 교환 법칙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걸 먼저 계산해도 되고 뒤에 걸 먼저 계산해도 되고 그 다음 아니 그냥 순서대로 계산해도 되고 이게 무슨 법칙이야? 결합 법칙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잘 알아두시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가 연산이 만들어질 때 연산 법칙이 연산이 2개가 정의되면 그때부터는 연산 법칙이 하나 더 생겨나는데 그게 뭐냐? 당신들이 지금까지 썼던 분배 법칙입니다. 근데 내가 왜 연산기호 생략하는 게 안 좋다 그랬냐면은 분배 법칙의 경우는 A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A 곱하기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기호가 2개가 있어야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A 곱하기하고 누가 만나겠어? B가 만나겠지. 그리고 A 곱하기하고 누가 만나? C가 만나겠지. 그리고 가운데 남아있는 더하기가 붙는 겁니다. 자, 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분배 법칙이고요. 거꾸로 누구? 공통인에 묶어주는 것도. 그럼 공통인에 묶어주면 어떻게 돼? A 곱하기가 묶이겠지. B 남고 C 남고 더하기 남겠죠. 자, 거꾸로 요렇게 가는 것도 분배 법칙입니다. 묶었다고 결합 아니에요. 결합은 아까 뭐라고? 앞에 걸 덩어리로 묶나 뒤에 걸 덩어리로 묶나 똑같다는 게 결합이고 공통인 걸로 묶어주는 것도 분배 법칙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뭐 해요? 기본적인 곱셈들을 하고 역시 중학교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문제를 보면은 거참 왜 이렇게 내려가는데 오래 걸리냐? 오늘 나 노트북이 말을 안 듣네. 자, 뭐 이렇게 이럴 동안 적든지 하시면 되겠지. 자, 전개를 하는 건데, 자, 이거 이런 식의 3번, 11번 하고요. 몇 페이지냐? 자, 7페이지 11번, 12번 같은 문제도 하나 좀 나옵니다. 그래서 11번을 얘기를 하면은 자, 우리가요, 이런 식으로 x 1 플러스 1원 얘의 개수하고 얘의 개수를 자, 얘에서의 x세제곱의 개수, 얘에서의 x세제곱의 개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오케이? 그러면 당신들한테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나는 다 전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참고로 나 지금 안 풀었어요. 이거 답은 빵입니다. 왜 빵인지 잠시 후에 얘기하겠고, 첫 번째 녀석을 예를 들어서 전개를 한다고 치면은 당신들이 전개하는 유형 세제곱이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x, x제곱, x세제곱 이렇게 그냥 3번을 쓰겠습니다.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필요한 것만 전개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녀석이 x세제곱을 먹으면 뭐가 돼? 얘 1 먹고 1 먹어야겠죠. 1입니다. 근데 그런 형태가 몇 개가 있어요. 똑같은 식이니까. 얘가 x세제곱일 때랑 얘가 x세제곱일 때. 토탈 몇 개? 3개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x제곱을 먹으면요. 어떻게 돼? x1 이렇게 먹던지 아니면은 1x 이렇게 먹던지 몇 개가 돼? 2개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얘가 x제곱 먹을 때도 몇 개? 2개겠지. 얘가 x제곱 먹을 때도 몇 개겠어? 2개겠죠. 오케이? 그럼 토탈 몇 개가 나와? 토탈 몇 개가 나올까요? 6개가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만약에 그러면 얘가 x 먹을 때는 자, 그거는 이미 했습니다. 자, 그건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했습니다. 왜? 얘가 x제곱 먹을 때 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안 한 게 있습니다. 뭘 안 했을까요? x일 때를 안 했을 겁니다. 알겠슈? 자, 그래서 x일 때 치시면 되겠죠. 마지막 1일 때 그럼 자, 1일 때는 어떻게 돼? 1x제곱 이런 걸로 이미 썼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만 더 계산하시면 되는데 다 필요 없는 얘기라고요. 자, 다시 전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반드시 필요한 녀석만 전개를 하시면 되는 게 맞는데 내가 왜 이거 할 필요 없다 그랬을까?
자,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얘 때문입니다. x 4제곱 이내는 전개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얘는 이미 x 세제곱을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녀석을 전개할 때는 얘를 빼고 전개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 식하고 뒤에 식이 어때요? 같은 걸 전개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그러니까 상수항이든 x의 개수건 x제곱의 개수건 x세제곱의 개수건 얘네 둘은 똑같은 꼴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빼면은 0이 나온다. 다시 내가 당신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라고? 전개를 다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만 전개하면 되는 거고 이미 넘어간 녀석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승비 씨 거기 앉으면 잘 안 보이지 않아? 그냥 옆으로 옮기지. 자, 밑에 10번도 어때요? 밑에 12번도 어때요?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넘어가기 전에, 이런 거 있네요. 13번도 한번 해봅시다. 자, 13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제 약속을 하고서 내는 것들이 이제 또 시험에 하나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자, 두 다항식의 연산에 대하여 A 동그라미하고 A 네모를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겠답니다. 그냥 약속이 뭐야? 앞에 거에서 뒤에 거 3배 빼세요. 이건 중학교 때도 나오잖아, 이것도. 얘는 뭐예요?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다음에 거기다 뭐 곱해요? 뒤에 거 곱하세요. 이런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나 지금 이거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겠죠. 자, 얘 뭐가 됩니까? P 플러스 Q. 거기에다가 누굴 곱해? Q를 곱한 거. 즉, 얘 같은 경우는 PQ 더하기 Q제곱, 문제 잘못 봤네. 동그라미네. 동그라미니까 뭐가 돼? P 빼기 3Q가 되고요. 거기에다 뭘 하라고? 네모. Q를 하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앞에 거랑 뒤에 거 뭐 하라고요? 더하시고요. 거기에다가 뒤에 걸 곱하라는 표현이잖아요. 문제의 약속을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얘랑 얘라고 돼 있으니까 먼저 뭐부터 할까요? P 빼기 2Q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암산 좀 할게요. 여기서 2배 한 거 빼. 그럼 뭐 X 세제곱 사라지겠지? 오케이? 여기서 2배 한 거 빼. X제곱 Y도 사라지겠지? 여기서 2배 한 거 빼. 뭐 남아? XY 제곱이 남죠. 그리고 마이너스 Y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당신들한테 풀라는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XY 제곱 빼기 Y 세제곱에다 누굴 곱해? Q라는 녀석. 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Y, 더하기 XY 제곱이라는 녀석을 곱하라는 거지. 전개하시면은 얘랑 뭐 됩니까? 4제곱 Y제곱 되고요. 얘랑은 세제곱 되고요. 자, 그 다음 녀석 얘랑은 뭐가 돼요? 더하기 X 세제곱 Y 세제곱이니까 사라지겠죠. 자, 더하기 요게 되니까 마이너스 XY 5제곱 되고요. 자, 마지막 녀석으로 얘랑 하면 뭐가, 얘는 했잖아. 잠깐만. 나 먼 삽대가리 짓 한 거니 또? 순서를 왜 꼬이냐? 지금 정신줄 놨나? 왜 이러냐? 밥을 못 먹었더니. 자, 이거랑 하면은 X제곱 Y 4제곱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얘랑 하면 뭐가 돼요? X제곱 Y 4제곱. 또 사라지네요. 마지막으로 얘랑 하면은 빼기 XY 5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전개는 당신들 많이 한 걸 테니까 큰 문제 없을 거고요. 오케이? 그냥 문제의 약속이 뭔지. 이런 문제도 하나쯤 내는 학교도 있고 안 내는 학교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됐어요? 사실은 여기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야. 왜? 중학교 때도 했던 지겨운 부분. 나 이 파트 재밌게 가르치는 사람 있으면 나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배운다 진짜.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조금 지겨울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자,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로 가서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 이것도 중학교 때부터 지겹게 했던 겁니다. 15, 16번에선 15번을 내가 풀게요. 자, 15번은 뭐예요? 공통 부분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치환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냥.
자, 공통 부분이 있으면 뭐 해라? 치환해라. 자, 여기서 공통 부분이 누구예요? 자, 이 상태로 놓고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 x-y고 여기도 x-y고 얘 뭐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y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한테 필요한 건 뭐야? x-y를 t라고 치환을 하자고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t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자, 요 녀석이 뭐예요? 구랍니다. 오케이? 얘가 뭐라고요? 구라고요. 참고로 당신들 잠깐만, 공통수학 원 나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다. 손. 아저씨! 정신 차려!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고. 어? 자, 다시. 왜 물어봤냐? 이 공식들은 이 공식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려고. 곱셈 공식에서 나오는 거지? 뭐예요? x 플러스 y에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이지. 그럼 뭐가 돼?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이 얼마예요? 9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t세제곱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8이 되겠죠. 다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뭐라고? 공통 부분이 있으면 뭐 해라? 치환해라. 아이씨, 그렇게 편하게 쭉 이러고 있으니까 더 졸리지. 원래 몸에 긴장 좀 주고 임마. 제 의자 좀 당겨 주시고. 몇 시에 주무셨는데? 어제 몇 시에 주무셨는데? 근데 왜 그래? 너무 일찍 주무셨나? 야, 근데 고등학교 때는 잠 좀 줄여야 된다, 진짜. 아, 내 꼰대, 미안해. 나 꼰대야. 내 니네 부모님들 나이랑 뭐 별차 없으니까. 중학교 때요. 학원이요. 주 7일이야. 원래 주 6일이야. 월화수목금 토. 토요일 날 시험을 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일요일 날 강제로 불려가. 근데 한 50명쯤 되는 애들 중에 그 시험을 통과하는 놈이 2놈이 안 되게 냈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는 학원에 시간 제한 이런 거 없었거든.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튀어가서 학원 끝나고 집에 가면은 새벽 1시야. 중학교 때. 고등학교는 집에서 좀 먼 데로 갔더니 등교 시간이 6시 50분입니다. 집에서 5시 40분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 11시. 학교에서 10시에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서 잠자는 것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이씨, 꼰대네, 진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는 어쨌든 힘들겠지만 체력도 키워야 되고, 잠을 조금은, 그렇다고 뭐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는 소리는 당연히 안 해요. 그렇게 맨날 자면 사람 죽어요, 당연히. 아니, 죽진 않겠지. 하루 종일 멍하겠지. 잘 건 자는데, 조금 잠을 줄이려고 노력은 해야 돼, 이제. 공부해야 되고. 다시. 공통 부분이 있으면 뭐 해라? 치환해라. 이거는요, 앞으로 계속해서 써먹을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갑시다만 얘기를 했는데, 다항식에 나눗셈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자, 어디 갔냐? 자, 곱셈 공식 여기 나온 것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 하는 거면 다 얘기하겠습니다만, 나 양심적으로, 자, 다시. 여기서 어떻게 돼? 맨날 다시 해. 왜 이렇게 자꾸 다시가 입에 붙어서 오더라. 자, 1번, 2번 언제 공식이에요? 완전 제곱식하고요. 합차 공식하고요. 그냥 전개하는 거 언제 공식? 중학교 때 공식. 4번까지가 뭐예요? 중학교 때 공식이죠. 자, 그리고 이거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 녀석 전개한 거. 이게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딱히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돼? A 플러스 B 플러스 C 2번 써서 전개하면 되지.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고, 혹시나 못 외우셨으면요, 중딩 때랑 다릅니다. 당신들한테 내가 이거 100번 쓰고 1000번 쓰고 그렇게 외우라고 말 못합니다. 당연히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기본 공식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 요거 하나만 조금 조작을 할게요. 완전세제곱 공식. 완전세제곱 공식. 이거는 당신들이 외우는 방법. 당연히 외우고 계시면 좋은 건데, 외우는 방법을 조금만 변형해 볼게요.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면요, 외우는 요령을 문자로 외우지 말고요. 문자로 외우지 말고 의미로 외워. 자, 앞에 거, 내가 지금 말하는 의미 생각해.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3배.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요 녀석을 거기다 곱해줍니다. 얘를 전개하면 얘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외워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B가 A의 뭐야? 역수일 때 같은 경우. B가 A의 역수일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요 A, B가 어떻게 되겠어? 사라지겠지. 나중에 대수할 때 그게 사라지는 꼴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하시면요. 얘가 빼기면은 다 빼기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외우기가 좀 더 편할 거고요. 세 번째 이유는 그러면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얘네들을 뭐 하면은 이항하면은 뭐가 돼요? 밑에 나오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 되는 거니까. 자,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은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 빼기 3ab의 a 플러스 b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은 a 빼기 b의 세제곱 더하기 3ab의 a 빼기 b가 될 겁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까지 한 번에 하려고 묶어서 외워두시라는 겁니다. 당연히 답 쓸 때는 전개하셔야겠죠. 전개하면은 얘네 둘이 될 거고요. 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했던 공식 나왔지. 자, a 플러스 b.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그게 전개하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역시 마찬가지. 자, 여기. 아이고, 조금 올라가 버렸네. 뭐라라? 얘야. 얘 또 왜 속을 새기니 갑자기 점프라고 날리니? 맞춰드려야지 또. 맞았네. 가 아니고 안 맞았네. 여기네. 아닌데? 야, 조금만. 왜 이렇게 안 맞아? 어라라? 에이씨. 다시 해. 안 맞으면 해야지 뭐. 다시. 요게 플러스 풀마면은 여기가 뭐야? 풀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a 빼기 b 플러스면 뭡니까?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죠. 이걸 거꾸로 하면 뭐가 되겠어? 인수분해 공식이 되겠지. 인수분해 공식에선 얘를 확장한 걸 한 번 더 쓸 겁니다. 그것까지 알아두셔야 되고. 자, 얘는요. 전개하는 거. 3개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면은 x 하면 x 3승 나오지. 정신 차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졸아 다 첫날부터. x 2개 하면 뭐 나와? c 나오지. x 2개 하면 b 나오지. x 2개 하면 뭐 나와? a 나오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뭐야? x제곱이고 x 하나 하면 뭐 나와? bc, ab, ca 나오겠지. 정신 차려. 큰 소리 내기도 뭐해. 옆에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 자, ab, bc, ca 그리고 마지막으로 x가 없으면 뭐야? 얘 곱하면은 abc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이 공식도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되고 얘 같은 경우 뭐 전개까지 일일이 하진 않겠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제곱에서 뭐야? 둘씩 곱한 거 빼면 뭐가 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에서 3abc 뺐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공식은요. 조금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 a제곱 ab b제곱 차수가 어떻게 돼? a는 낮아지고 b는 높아지지. 근데 얘는 뭐야? 플러스. 마찬가지 차수가 낮아지고 높아지는데 얘는 뭐?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전개하면 어떻게 돼? 4제곱, 제곱, 4제곱 된다는 거. 저건 어떻게 전개한 거예요? 그냥 합차 공식으로 전개한 겁니다. 쟤도. 어떻게? a 4제곱,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에서 뭘 뺀 거야? ab의 제곱을 뺀 거죠. 이거 전개하면은 얘가 나온다는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공식들 혹시나 까먹은 거 있으면 외우시고요. 이제 선행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 내신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에 조금 더 확장된 공식들을 인수분해에선 좀 더 얘기할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어쨌든 첫날인데 첫날 이 파트가 제일 재미없어. 공식 외우세요 빼고는 뭐 할 말이 없어. 솔직한 얘기로. 자, 그래도 어쨌든
잠깐 아까 누구였냐? 승빈아, 너도 이거 내 번호니까 승빈이 맞지? 저장해놓고 혹시나 늦거나 뭐 그럴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줘 제발. 알겠슈? 오케이. 그럼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얘기들 좀 더 마저 나갈게요.